자식이 명절에 올까 기다리다가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전화 한 통 올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먼저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 기대했다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마음을 설명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면 통화 후 허전함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낀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전화하겠지. 자식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왜 기대할수록 상처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기대와 자식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할 거라 기대하지만 자식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식이 명절에 당연히 올 거라 기대하지만 자식은 바쁘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상처를 만듭니다. 당신은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충분히 챙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명절에는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절 사흘 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 전이 되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전화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올 거니? 자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아파서요. 당신은 그래, 알았어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실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오는데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볼까 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실망했습니다. 내가 병원 갔다고 말했는데 자식이면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나라면 바로 전화했을 텐데. 기대가 쌓이고 실망이 쌓입니다. 그리고 자책도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 또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생일이 다가오는데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생일쯤은 기억하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식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당신은 괜찮아, 바쁘지라고 말했지만 속상했습니다. 깜빡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내 생일도 기억 못하나? 나는 자식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당신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챙겨야 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기대를 모릅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전화하고 시간 내서 찾아오고 생일도 챙기려 합니다. 다만 당신의 기준만큼은 아닐 뿐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기준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자식이 전화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해야 한다는 당신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와야 한다는 당신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생일을 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는 당신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와도 올 수 없었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생일을 잊어도 깜빡할 수 있지 하고 이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식은 당신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자식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때 당신에게는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식 생각, 밤에 잠들 때도 자식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에게 당신은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만큼 자식도 당신을 위해 헌신할 거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당신은 부모였지만 자식은 이제 또 다른 부모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자식이 우선입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울 때 당신의 부모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자식 때문에 못 갔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 생신을 깜빡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을 챙기고 싶어도 자식의 자식이 우선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할 거야가 아니라 전화 안 올 거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이 올 거야가 아니라 안 올 수도 있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와도 예상했어 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전화하면 전화했네 하고 반가워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왔네 하고 기뻐합니다.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식이 해준 것에 감사하고 안 해준 것에 서운해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주는 만큼만 받고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힘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기대하지 말라니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도 못해주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을 때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당신도 편하고 자식도 편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기대를 느낍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또 뭘 원하시려나 긴장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도 가야 하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깜빡하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부담이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전화해도 부담 없고 안 해도 부담 없습니다. 찾아가도 편하고 안 가도 편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식을 기다릴 때 한번 해보세요. 전화 안 올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명절에 안 올 거야 라고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일도 잊을 거야 라고 먼저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니까요. 오히려 자식이 전화하면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전화했네? 고마워. 이게 건강한 반응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기대도 못하나. 다른 집은 자식들이 잘하는데 우리 집만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 이야기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식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집 부모도 속으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도 마음이 안 통하면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보내도 전화 한 통 없으면 허전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이하를 탓하지도 마세요. 기대를 버린다고 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집착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당신이 놓아줄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기대할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수록 자식은 편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식에게 전화해라고 말하지 않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 자식이 먼저 전화했을 겁니다. 당신이 언제 올 거니? 라고 묻지 않았을 때 자식이 갑자기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요구할수록 받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을수록 받게 됩니다. 기대할수록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을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기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할 거야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하겠지로 기대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 안 올 수도 있어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전화 오면 감사한 거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대를 줄여나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명절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조마조마하지 않게 됩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이 자식 중심에서 당신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전화할까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식이 찾아올까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식이 챙겨줄까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챙깁니다. 이게 건강한 노년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는 당신이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물론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쁩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의 행동에 당신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했다고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전화 안 했다고 하루 종일 우울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기분은 당신이 조절해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자식이 전화할까? 생각하는 대신 오늘 나는 뭘 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자식이 올까? 걱정하는 대신 나는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계획하는 겁니다. 생일이 다가올 때 자식이 기억할까? 조마조마하는 대신 나는 생일을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으로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당신 중심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기분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자식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먼저 사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야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뭘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줘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건강한 부모입니다. 이게 건강한 노년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식을 놓아주고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기대하지 말라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세요. 자식이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알아서 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당신을 챙겨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이게 자식과 거리 두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대를 버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셔도 됩니다.